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선조 제위 30년 우리나라가 믿는 군사력은 오직 수군뿐이다. 그러나 통제사 이순신이 나라의 중대한 임무를 맡고서 마음대로 임무를 기망하고 적을 토벌하지 않음으로써 적장 가등청정으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 없이 바다를 건너게 했다. 당장 이순신을 잡아서 국문을 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나 적과 진영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공을 세우도록 하겠다. 평소 원균의 충성심과 용맹스러움을 잘 알고 있는 바 원균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도 통제사에 임명하니 더욱 분발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도록 전하라. 우선 이순신과 합심하여 둘 사이의 유감을 깨끗이 씻고 외적을 섬멸하여 나라를 구함으로써 그 이름을 역사에 남게 하라. 이 내용은 1597년에 이순신 탄핵을 논했던 비변사 회의 후 임금의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비만기에 선조가 내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무신 김응서라는 자가 첩보를 들고 와서 조정에 보고하며 시작됐습니다. 조선 수군에 번번이 패하며 전라도 해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좌절한 일본군이 조선 수군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월 모일에 적장 가등청정이 군사를 몰고 대마도에서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선 수군은 한산도에서 나와 거제도에 정박하고 있다가 가등청정의 함대를 만나 공격하면 일본군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런 첩보의 내용을 전한 것은 다름 아닌 소서행정의 직속 부하인 요시라였습니다. 소서행정과 가등청정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주요 군사 기밀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그러나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 대다수가 이 첩보를 사실로 믿었고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한산도 수군 함선이 거제도에 들어가 지킨다면 바다를 건너오는 외적을 상대하기에 좋은 것을 알고 있으나 한산도는 외적의 눈에 띄지 않게 선박을 감추기 좋고 적들은 한산도 지역 수심의 깊이 정도를 모르니 우리가 많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거제도는 포구에 많이 넓지만 선박을 감출 곳이 없고 바로 건너편에 기존의 일본군이 포진하고 있으며 그런 탁 트인 곳에 수군을 배치해 두었다가 가등청정의 함대와 망망대해에서 싸우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며 이순신이 지휘하던 수군을 한산도에 머물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첩보의 내용은 정보를 줬다는 것보다 마치 조선 수군에게 작전을 지시하듯 이야기하고 있기에 더욱 수상했을 것입니다. 이에 결국 중앙조정에서 이순신 탄핵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유성룡, 윤두수 등을 모이게 하여 비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선조는 200척이나 되는 외적의 규모를 이야기하며 왜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당시는 군사를 모집해도 수군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도 겹쳐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며 한산도만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윤두수가 좋은 계책을 실행할 기회를 놓쳐 분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조 역시 이순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부산의 왜군 진영을 불태웠다는 보고조차 믿지 못하겠다며 거짓을 고하고 있는 이순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조는 유성룡에게 이순신을 잘 아는지 묻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과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 사람이었고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평소 이순신이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되기를 희망해왔다고 하며 그가 직무를 잘 수행할 사람이라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순신을 지지하던 이들 중 한 명인 이원익이 선조에게 말하길 원균은 평시에는 장수로 삼을 수 없으나 전시에는 장수로 맡겨볼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두수를 비롯한 몇몇의 대신들이 원균을 수군의 장수로서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첫 번째 수전을 치른 이후 이순신과 원균은 장계를 천천히 올리기로 했으나 이순신이 몰래 장계를 올리며 전쟁의 공을 가로채 원균이 원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두수는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전라 충청의 양도 통제사로 임명하고 원균을 경상 통제사로 임명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날에 선조가 영상 처음에 나온 내용의 비만기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맞춰서 관리를 감찰하고 임금에게 간언하던 벼슬아치인 대간이 이순신의 탄핵을 추천합니다. 사원부에서 아뢰길 통제사 이순신은
막대한 국가의 은혜를 받아 여러 차례 서열을 뛰어넘는 진급을 하여 그 벼슬이 이미 최고의 관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서 보답을 해야 마땅하나 이순신은 한산도에 눌러앉아 진지를 지키고 있는 것이 5년을 넘었다고도 합니다. 지쳐가는 군사들을 두고 외적을 방비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남의 공적을 빼앗으려고 임금을 기망하는 장계를 올렸으며 적선이 바다에 가득하게 쳐들어 왔음에도 선봉에 나서서 적군을 물리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명하면서 원균과 임무를 교대한 뒤에 잡으라 하고 만약 적과 대치하고 있다면 전투가 끝난 틈을 타서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을 역적 취급하며 적장의 목을 들고 온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이순신에 대한 분노가 컸던 선조였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파직되었고 53세의 나이에 옥중 생활을 거쳐 백의종군을 지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복직하여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과 그를 못마땅해 하는 임금 선조, 자신의 공을 빼앗아갔다고 착각하는 원균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